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1월 1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명목 GDP 순위 1번, 이탈리아 뒤지고 G7 꼴찌로 돌아서면 한국의 씨름판 끝이라는 제목으로 더 골드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명목 GDP 30년 만에 1.3배 성장하지만 세계는 이라는 제목으로 쭉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GDP에 대해서 좀 소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GDP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소비, 그 외에 GDP는 국내에 있는 기업이 하는 투자, 요게 가로는 제가 넣은 건데요. 재고 투자도 넣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합계 금액인 민수와 정부가 쓴 돈인 정부 지출,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입 네 가지를 모두 더한 것이 GDP다. 이렇게 우리 GDP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일본을 역전해 세계 2위가 된 것은 2010년 중국, 이때 미국은 15조 달러, 중국은 6조 달러였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1.3배 정도 성장한다면 미국은 4.3배, 중국에 이르러서는 45.5배가 성장했다. 어저께도 그 중국의 이 성장이 118배인가 성장했다는 거 소개를 했는데요. IMF는 또 2023년 일본의 명목 GDP가 독일의 역전돼 세계 4위가 될 것으로 전망에 화제가 됐지만 독일은 지난 30년간 2.3배 성장했다. 역시 일본의 저성장이 반대로 두드러지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일본이 독일이 3위가 되고 일본이 4위가로 내려갈 거다 하는 거로 했는데 2023년 결산을 해보면은 그래도 3위는 유지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는 하지만은 이제 1인당 GDP로 와가지고는 G7에서 꼴찌라는 얘기죠. 일본이. 1인당 GDP로는 요즘 꼭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화제가 되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차이다. 일본이 3만 4천 달러에 비해서 한국은 3만 2천 달러다. 이런 얘기예요. 불과 2천 달러 차이까지 좁혀지고 있다. 30년 전인 1990년대에는 4배 가까이 벌어졌던 차이가 20년 전에는 2.6배로 2010년에는 1.9배, 그리고 지금은 뒤돌아보면 바로 거기에 한국과 같은 이 일본을 뒤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건데 침체된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가 일본의 경제의 과제다. 자, 우리가 쭉 그 인플레이션 속에서 일본은 디플레이션 속에서 30년을 잃어버린 30년을 했는데 지금 중국의 그 디플레이션화가 진행이 되면서 한국도 이제 그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같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2023년 기업체 결산 분석을 이제 뭐 그 나중에 할 텐데 아무래도 그 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3분기에도 해봤지만은.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침체된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음. 요게 이제 딴 페이지에서도 그 표현을 제가 좀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어떤 정책적인 측면보다도 패러다임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요것은 그 지지컴에서 작년 기업 물가 사상 최고 12월 상승세도 상승세 멈췄다라고는 얘기했지만은 2023년에 그 기업
물가 지수가 크게 이제 상승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기업 물가라는 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의 그 전 단계로서 이제 예측하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어, 일본이 이제 슬슬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죠. 그래서 GDP 4위 추락이라고 거의 뭐 3위는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4위 추락이라고 보고 코스트 컷형에서 성장형으로 전환한다. 이 코스트 컷 한다면 이제 원가 삭감 이런 거죠. 성장형으로 전환한다. 하야시 관방장관. 하야시 상께서 외무장관을 해서 아주 그 생긴 거가 볼록볼록하고 좀 순하게 생겼는데, 이게 낙마한 줄 알았더니 그 방위상으로 관방장관으로 또 입각을 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외교까지 한 사람이니까 뭐 시각이 더 좀 넓겠죠.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6일 오후 임시 가기 후 회견에서 2023년 국내 총생산에서 일본이 독일에 밀려 세계 4위로 후퇴한 것과, 요게 또 최근 거는 이제 확실히 2023년에 일본이 4위로 밀렸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일본 경제를 비용 절감형에서 성장형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구한 날 원가 절감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얘기죠. 좋은 생각이에요. 일본 경제는 버블 붕괴 후에 계속되는 디플레이션 경제에서 비용 삭감형 경제에 빠져 기업은 투자나 임금을 억제하고 가계는 소득의 성장 정체 등으로부터 소비를 억제해왔다. 그 결과 수요가 침체해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임금 인상과 활발한 투자가 이끄는 성장형 경제로의 변화를 이루겠다. 자, 한국이 뒤쫓아오니 우리가 한국에는 지수가 있느냐? 요런 심리도 있다고 그냥 해석을 해보죠. 네. 어쨌든 한일 관계는 항상 이 미묘한 감정이 교차가 되는 나라긴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정책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계속해서 이 기업체 분석을 회계로 분석을 하지만은, 이제 원가 패러다임은 원가 절감을 하자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루풋은 이익을 얼마나 더 낼 거냐는 쪽으로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야말로 어, 일본이 이 제약이론 경영에 대해서도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컨설팅도 하고 또 뭐 성과를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저도 뭐 우리 같이 어울리고 또 연구하고 그런 분들의 견해를 들어보면은 참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안 좋을 때 기회가 또 좀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경영 기법에 비해서 이 제약이론 경영은 원가 회계를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원가 세계가 이 세계를 현재 지배한다. 그게 이제 문제인데, 거대한 세력을 저 같은 힘없는 사람이 실전 분석을 세계 최초로 분석을 하면서 소개하는 그 힘이 얼마나 되겠는지, 자관 그건 또 여기에서 너무 또 뭐 제 얘기를 또 하는 것은 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암시를 주듯이 좀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 거죠. 노토반도 지진, 이시카와 현과 우호 교류 협정 체결한 한국 전라북도 10만 달러 지원 발표. 데일리 아사일 거예요. 데일리겠죠.
노토반도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스카이현의 우호 교류 협정을 맺은 전라북도가 10만 달러의 구호금을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어, 우리나라 뉴스에는 이런 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한국 서부 전라북도는 지진 대응 지원으로 이시가와 현에 10만 달러, 약 1,460만 행의 구호금을 보낸다고 16일 발표했다. 그래서 뭐 위로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또 뭐 그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기원한다 하고 전라북도 지사가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했다. 아, 그래서 그 노토반도 지진에는 한국 정부와 부산시도 지원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부산이 제 기억으로는 한 4천만 행 정도, 지금 이게 약 1,500만 행이니까 부산은 한 4천만 행 정도가 기억이 나고 한국 정부는 4억 한 6천만 행인가 그거를 지원한다는 그 발표를 일본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이쪽이 또 온천이 유명한 지역인 모양인데 지진 후 처음 왁구라 온천의 원천 샘솟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간 여관 휴업 계속 이시카와 나나오시. 뭐 제목을 어떻게 일본식으로는 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FNN 플라임 온라인인 거라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1시 이전에 솟아난 원천은 보글보글 힘차게 소리를 내며 나오고 있다. 만져보면 뜨겁고 제대로 유황향도 난다. 와꾸라 온천은 4개 원천에서 각 여관의 온수를 내보내고 있어 새해 첫날 지진으로 설비가 고장나 송출이 어려워졌다. 원천을 관리하는 회사는 열심히 수복을 하고 있었다. 90도 가까이 되니 온천은 괜찮다. 이게 이제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한 발짝 더 나간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 왁구라 온천이 그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 그쪽이 좀 온천 관광으로도 좀 유명한 지역이었던 모양이에요. 요게 이제 그 뭐 일본의 뭐 새로운 희망 같은 거하고 연결해서 한번 편집을 그 해봤는데 어쨌거나 새해 초부터 아주 그 재해를 받아가지고 상대적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한반도가 참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그 축복받은 땅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이란을 봉쇄하기 전에는 가자나 홍해에서 해결책이 없습니다. 팀 콜린스라고 어디서 이름을 많이 들어본 사람 같은데 텔레그라프에 기고한 글입니다. 지난주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 거점 해안을 공격한 것은 갈수록 위험해지는 벼랑 끝 전술 게임에서 중대하고 필요한 사항의 확대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이란 정권이라고 했는데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오직 하나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전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권을 유지하려면 전쟁을 관심을 밖으로 돌려서 미국 놈들 나쁜 새끼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음, 주변 그이 시아파나 이런 쪽의 나라들의 반군들을 지원하면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거죠. 어, 여기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민중 총동원 민병대, 요게 이제 그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시리아의 정권군 그리고 물론 하마스가 지금까지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가 뭔 돈으로 그렇게 돌아가느냐 저도 그게 매우 궁금했는데 에, 캡타곤이라는 게 있네요. 와 코카인 공급 결국 마약 사업으로 돈들을 벌고 있다는 게 여기에서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캡타곤은 중동 전역에서 사용되는 중독성이 강한 암페타민으로 전 세계 공급량의 80%가 시리아에서 생산된다. 이것도 처음 알았고 마약 거래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3배 정도 규모가 크다.
멕시코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그거이 아닌 모양이군요. 이란, 특히 IRGC 알쿠즈 부대는 또한 라틴 아메리카의 마약 거래에 크게 관여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세계 전쟁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을 제공하고 범죄와 마약 남용을 조장함으로써 서로 서방 국가들을 전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미 전선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아파 이란의 IRGC가 후원하고 조언하고 지도하고 있지만, 하마스는 지역 순위파 전복단체인 무슬림 형제단의 핵심적인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스는 사실은 순위파인데 왜 그 시아파 단체들이 도와주느냐? 요게 이제 전략 전술이라는 차원에서 그렇다 이런 얘기겠죠. 결국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고,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의 그 뒤에는, 뒤라기보다도 튀르키예 튀르키예의 그 에르도안 대통령의 AKP 당을 회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카타르에 또 본부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조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시리아, 이집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 중동 전쟁은 어찌 보면은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의 그 종교 전쟁 성격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이스라엘의 전쟁도 결국은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거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남은 유일한 해결책은 공격의 근원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군대 속담에 활이 아니라 궁수를 쓰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일관된 연합체가 필요합니다. 이란을 봉쇄해야만 우리는 머리에 총을 겨누지 않고 가자지구 분쟁의 정당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란을 쳐야 된다는 얘기 같기도 하네요. 근데 친다는 게 아니고 봉쇄한다 이렇게 됐는데, 참 그 이란이 그 종교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바뀌었지, 우리나라의 그 이란 대통령이 찾아왔을 그 팔레비 국왕인가요? 그 오죽하면 우리가 그 이란하고 경제 교류가 얼마나 많았길래 우리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테헤란, 그 이란의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대요. 그게 상호 그렇게 우리나라하고도 잘 됐던 나라고, 또 옛날에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었잖아요, 이란이. 이게 또 옛날 역사를 보면은 신라하고도 교역이 있었다는 거로, 고대사를 찾아보면은 신라 시대 때 또 교역도 했었다, 이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매우 역사가 있고 그런 나라인데, 그렇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아브디예브카를 푸틴이 선거 선물로 받아들이려다 학살당하고 있다. 매우 그 시적인 표현의 제목인데, 데이비드 엑스가 텔레그래퍼에서 보도를 했는데, 현재 그 지구전으로 지금 그 전쟁 양상이 벌어지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에서 50만 명의 병력을 계속 더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뭐 30만 명이 러시아 군인들이 죽었다 그러는데 50만 명을 더 투입한다.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러시아인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인들보다 더 많은 군수품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가지고 있고, 북한이 지원하는 국내 군수품으로 러시아군은 하루에 1만 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외무장관이 오늘 푸틴하고 그 만난다고 하는 거, 또 뉴스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동부 도시 그 아브디예브카에 있는 우크라이나 수비대를 거의 매일 공격하는 2달 동안 10월부터 러시아 야전군 한 쌍이 200대 이상의 탱크와 전투 차량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나머지는 피해를 입었다.
자관 그 푸틴 선거 전까지 그 아브디예브카를 점령해서 푸틴한테 선물로 주려던 그런 것들이 만약 안 된다면은 소모전으로 그거 사상자도 많이 날 거다 이런 쪽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 우크라이나 수도도 사실 그 러시아하고 그 거리가 멀진 않은데 맨 처음 전쟁 때는 거기도 뭐 공습이 있었다 어쨌다 그 했지만은 그 핵심은 그 우크라이나 동부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쪽으로 봐서는 이제 그 이 서부 그 서부 전선 이상 없다 것처럼 지구전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냐 참호전이죠. 그러니까 지구전이면 참호전으로 어떻게 될지 그 참 매우 궁금합니다. 전략면으로 봐서는 서방이 안 도와준다면 우크라이나는 벌써 거기는 됐고 더 점령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건 세계 전쟁으로 해가지고 화되겠죠. 적당한 선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한테 미국도 그렇고 웬만하게 해서 조금 잃은 땅 원래 거기에 그 잃은 동부 쪽 땅이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느냐. 음, 그러니까 거기에 그 친러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이 살았고 간첩도 거기서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뭐 그러니 이제 거기 좀 줄여서 그냥 살라. 요렇게 해서 끝날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버팔로의 용감한 쇼핑객들, 눈보라 같은 환경. 뭐 어쨌든 그 미국이 이 폭설과 폭풍이 같이 오면서 아주 그 진짜 그 이 자연 재해 같은 그런 성격으로 그 뉴스를 한번 봤어요. 그래도 이게 미국 사람들은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야만 또 집안에 틀어박혀서 또 살 수 있으니까 그 이 비바람이 치는데도 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그 가는 용감한 쇼핑객들이라고 뉴스가 나왔네요. 영화 얘기를 가끔 집어 넣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한국계 배우인 그 스티븐 윤이 나온 비프라고 벌써 그 이게 시리즈로 나오는 무슨 드라마 같은 거 같은데 에미상 골든글로브 크리스틱 초이스 3대 시상식 싹쓸이 했다. 2023년 최고의 작품 비프. 이게 비프 고기 이름 아닌가? 그거를 자르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자관 번역은 뭐 다투다라는 거로 돼 있고 어쩌면 성난 사람들 이렇게도 돼 있는데 어 제가 그냥 떠오르는 얘기는 이게 분노 조절 장애자들의 영화 같아요. 이 여자도 그 동양계 근데 중국계 여자 같기도 하고 성공을 해서 잘 사는 부자고 이 스티븐 유는 여기에서 이제 그 이름이 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좀 부모님이 미국에 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그 숙박업소를 어떻게 하다가 망해가지고 한국에 돌아가고 동생하고 남아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되는데 자관 그 이 그 슈퍼에서 그 물건을 반품하고 나오다가 이제 이 여자하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거기서 이제 뭐 자동차 추격신이 일어나고 뭐 하는데 성깔 대단한 여자고요. 또 스티븐 윤도 성깔 더럽게 분노를 잘하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 기억하고 싶은 내용만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고 어떤 그 상징적인 그 대화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아무튼 분노는 일시적인 의식 상태일 뿐이니까 분노를 그 행동으로 뭔가 안 하는 게 좋긴 할 것 같다 그런 얘기고 에이미는 남편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자존심을 거느린다. 그놈은 당신이 일본인이라니까 싫어하더라 이런 거 그리고 나중에 일이 꼬이니까 음, 야 화상 일이 너무 꼬였다 끝내고 싶으니까 대화로 풀자 이 여자가 그렇게 연락이 왔고 또 이 여자하고 같이 사는 시어머니는 내가 살고 있는 진실은 너 스스로 만드는 거야.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 요거 그 성깔 있는 여자는 우리는 자기 꼬리를 먹는 뱀일 뿐이야라고 얘기했고, 이 스티븐 유는 그게 이제 그때 기념사진을 찍어 놨어야 되는데 이 친구 실제 실물을 제가 봤어요. 우연히 이태원 커피점에서 워킹데드 스티븐 윤과 반갑, 그때 워킹데드 때문에 이 친구를 알았는데 실제 보면은 아주 이 체구가 왜소합니다. 아, 그리고 이 영화배우 하려면 얼굴들이 다 작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얼굴도 꽤 그, 여기 데니네요. 데니. 여기 영화에서는. 그런 거 되는데, 마침 그 옆에 그 여자가 있어서, 그때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해가지고, 뭐, 걸프렌드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당황하다. 절대 우리 그런 사이 아니다 말이죠. 그냥 친구, 그치, 걸프렌드, 애인이냐? 그렇게 물어봤나?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아니다. 그냥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유명하지 않을 때니까 알아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워킹 데드를 어떻게 보면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한 게 아니고 우리 그 효도스러운 아들놈이 불법 다운로드를 봐가지고 일주일에 그거 하나 보는 게 재밌었어요. 참 그 좀비 영화를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다 볼 수 있게 됐죠. 워킹 데드. 거의 뭐 주인공급으로 나왔죠. 네. 진짜 문제는 진짜 해결책이 있다. 그래서 계속 이 영화 내용에 남기고 싶은 대화들이 있어요. 에이미 엄마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한다. 문제가 위기가 되지 않도록 무시하는 것. 이게 남편의 외도에 대한 거지만은 요거를 그 전반적인 어떤 이 사회 문제라도 적용해 봐도 되는 거죠. 네, 에이미는 데니처럼 말로만 전문가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말 부분 쪽에 가서 이것은 그토록 증오하고 싫어하는 둘이 사실은 누구보다 닮았고 같은 출발점에 있다는 걸 의미한다. 캐치 22 얘기도 하는데 아, 그 영화도 됐나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자꾸만 반복되는 비논리적 상황이나 불가능한 상황을 대변하는 예시이다. 네, 분노 없이는 행복도 느낄 수 없습니다. 뭐 사람은 분노는 할 수 있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겠죠. 갈등과 대립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해야 함을 저는 배웠습니다.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야, 문제야라고 문재인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응?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얘기하는 문재인이 있었죠. 이거 아재 개그입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제 생각을 써본 얘기입니다. 남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갈등과 대립관계로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정작 내 자신의 문제는 대립관계로 설명하지 않으려는 내 자신을 또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문제를 무시하면은 결과는 위기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크게 분노를 느낄 일도 거의 없고 문제도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아, 왜 그러냐? 제가 살 만큼 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려니 하고 오히려 뉴스 정보의 홍보 속에서 분노 유발자들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요건 내가 왜 사진을 이렇게 해왔나 모르는데 모자가 멋있어가지고 했어요. 자, 이제 이 뭐 영업 잠정 실적이 뭐 매출액이나 그 손익구조가 15%에서 30% 이상 뭐 변동된 기업은 공시 의무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2023년 영업 잠정 실적들을 계속 이제 좀 공시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에, 분석은 할 수가 없죠. 이제 내역이 없으니까. 다만 LG가 좀 발빠르게 LG그룹이 했는데 LG전자를 보면은
매출이 84조 2천억 원대예요. 작년에 83조 4천억 원대고 0.9% 증가를 했는데, 영업비용은 제가 그 계산해 낸 겁니다. 영업이익만 나오거든요. 여기 밑에 세전이익하고 당기순이익도 얘기 나오는데, 관심사는 영업이익까지만 보자. 그러면은 1%, 0.1% 차이지만은 영업비용이 1%가 더 늘었죠. 금액상으로도 그냥 유사하게 나왔습니다만 0.1% 영업이익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LG전자는 나름대로 그 선방을 했다. 2023년도 이렇게 됐지만은 당기순이익이 크게 내려간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매출액 및 손익구조 주요 변경 그 주요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써놓은 내용을 보면은 영업 이익에 대해서는 일절 한마디도 없고, 작년에 그 자산 등 처분 이익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내려간 거 기저효과라는 말들을 항상 얘네들은 쓰더라고요. 음, 그래서 최하 0.1% 차이라도 이 금액이 에, 그래도 있으니까, 그래도 원인 분석을 좀 해서 좀 얘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겠냐 난 보는데, LG 디스플레이 보면은 이거는 이제 중국 LCD 때문에 계속 그 안 좋죠. 작년에도 2조 원 적자였고 올해는 2조 5천억 원으로 20%가 적자가 늘어났어요. 그 주요 원인을 보면은 글쎄 이게 원인 결과에 대한 사고방식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소비 둔화와 전방 산업 수요 부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시경제 쪽에는 써먹을 수 있는데 기업 자체 분석에는 우리가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무슨 경제학자는 아니지 않냐. 이거는 이 거시경제로 얘기할 때는 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에서 영업이익 손실이 20%나 크게 한 게 뭐냐 이게요. 매출이 18.4%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그거보다 3% 낮게 에, 감소를 했으니까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뭐 때문에 늘었다. 판매 가격은 중국 애들 때문에 못 올리고 그래서 적자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한 이거 뭐 좀 지식적으로 얘기한다고 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원인 결과는 제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LG 이노텍, 이 이노베이션 이런 거 들어가니까 뭔가 좀 하는 것 같은데, 매출이 여기는 증가했어요. 20조 6천억 원 해가지고 5.2%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근데 거꾸로 8%가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 34.7%나 크게 줄었어요. 그럼 여기도 보면은 글로벌 소비 경기 둔화로 그러면은 매출이 안 일어나야지 이 사람들아. 전년 대비 이익 감소했다. 이런 게 이게 원인으로 그러니까 원인 결과라는 논리적인 사고 방식이 회계가 나는 원인 결과 연습 도구로 충분한 훌륭한 교재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굳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그 유식한 척 해가지고 글로벌 얘기만 다 하면 되는 줄 알고 글로벌 소비 경기 둔화 그럼 매출도 감소했어야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리고 이게 감소. 그건 모르나? 여기 나와 있는데. 결과를 가지고 원인으로 설명하는 전응화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오늘 이상하게 LG를 까게 되네요. LG 헬로비전 매출이 1조 2천억 원대인데 1.9% 증가했어요. 근데 영업비용이 계속 늘어나지 2.6%로 영업이익 1.12%그 감소했습니다. 이게 이제 디프레이션 경제의 다 LG 자체도 디프레이션 경제의 상징으로 나오고 있죠. 어, 영업의 거만 얘기를 했어요. 영업이 여기 이런 거를 해야 핵심인데 영어권 손상은 이제 특별 원인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요. 그 영어권 손상이 나중에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단기 순이익을 여기다 표현해 봤는데
전년도도 260억 적자였고 올해는 453억으로 적자가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TI 첨단 소재라는 데도 좀 일찍 나왔는데 매출이 2,176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1.3% 감소했고요. 영업비용은 적게 감소했으니까 매출 원가가 크게 올랐을 겁니다. 판매 관리비도 상승을 했고. 그래서 전년도 521억 원 영업이익이었는데 영업 손실 46억 적자로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도 그 해보면은 결과를 가지고 결과 설명하는 원인 설명은 못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개나 소나 전부 다 글로벌 경기 침체래네. 주요 전방 시장 수요 위축, 어, 지속 및 판매 감소. 그러니까 이 판매 감소란 얘기는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그 및 이런 거는 그러니까 원인이 그 전방 시장 수요 위축이 원인이 돼서 판매가 감소했다라고 표현하면은 어느 정도 그 매출의 감소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지속 및 판매 감소. 이거는 결과하고 원인 관계를 따지질 못하는 수준의 표현인 거예요. 이거 저기 학교 다닐 때 국어를 못하나? 국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국어 공부를 잘 안 한 모양이에요. 네, 그런 거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